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숫자를 읽는다, 이강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뭐라도 읽는다 해야죠. 네, 데이터를 읽는 남자 전민기입니다. 그렇죠. 네. 빵해야죠. 네. 자, 윤 대통령 광복절 축사도 있고 기념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자,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를 한번 읽어볼까요? 리얼미터 오늘 나온 조사 보면요, 7주 연속 하락하다가 네. 오늘 발표에서는 일단 하락은 멈춤. 네. 일단 멈춤. 일부에서는 저점을 확인했다, 바닥을 확인했다, 이런 코멘트도 하시던데 그런 표현은 약간 성급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네. 호재는 없고 악재 계속 나온 데다가 이준석발 또 대포 계속 발사되기 그랬던 시작했는데 거에 비하면 일단 멈춤이거나 하락수가 멈춤인 건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곧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예.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은 8월 13일이었거든요. 빠졌어요. 예. 이번 조사는 8월 12일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 여파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 숫자 불러드려요? 예, 불러야죠. 그렇죠. 불러야죠.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만 18살 이상 2,515명 조사했습니다. 잘한다 30.4%, 지난주에 비해서 1.1%포인트 늘었습니다. 네. 못한다 0.6%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30%, 긍정이 30%를 다시 확보하면서 재진입을 했고요. 다만 매우 잘못한다, 이게 아직도 59.3%로 나와서 10명 중에 6명에 가까운 분은 아직도 많이 좀 화가 나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취임 100일 됐을 때 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이 83%였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예. 이때 지금 취임 100일에 딱 끊었습니다. 네. 김영삼 83%. 네. 굉장히 높았죠. 그때 금융실명제니 이렇게 전격적으로 타타닥 한 게 있었어요. 문재인 78, 이건 남북관계 해빙 작용했을 거고요. 김대중 62, 노태우 57, 박근혜 53%, 그리고 노무현 40%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20%나 19 요 정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광우병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요. 예. 지금은 그렇게 큰 빅 이슈가 없는데도 한 24, 5% 정도이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전민기 팀장님, 네. 자, 취임 100일 앞두고 전후에서 네. 어떤 키워드들이 빅데이터에서는 잡힙니까? 아무래도 인사 관련 이야기 좀 제가 아까 정리한 게 있는데요. 잠시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곡점들 살펴보면은 이제 50%에서 20%까지 추락하던 시점들에 있었던 일들이 좀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 지지율 붕괴된 게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요. 이 사이에는 이제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붙었었고,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면서 이때 이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50%가 깨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30%대로 떨어진 건 7월 첫째 주인데요. 이때 이제 그 전주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이 기간에도 역시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순방 당시에 또 민간인 동행 문제도 있었고, 외가 육촌 친척들의 대통령 근무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인사 문제로 점철되는데 30에서 20% 깨질 때는 이제 경제라 정책,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점으로 보면은 초반에는 인사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다가 그 이후 최근에는 경제와 정책 쪽으로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쭉 그래프가 떨어지는.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7주 연속 계속 빠졌어요. 네. 7주면 한 달 반입니다. 네. 인사 장관 후보들 자질 능력, 이런 문제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발언 논란이 컸습니다. 대통령은 처음 해봐서, 그다음에 예전 정부에서 이런 장관 후보들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위기요? 솔직히 말하면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주요 정책 혼선도 한몫했습니다. 만 5세 입학권이라거나 주 52시간 노동제 도입권, 그리고 경찰국 신설 문제 등으로 굉장히 갈등이 치솟았고 여론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게다가 당 쪽에서도 한 수 거들었죠. 대통령설 사적 채용 놓고서 9급, 7급일 줄 알았더니 9급밖에 안 갔다 등등등 이런 안팎의 구설이 합쳐지면서 내외 합작으로 걷잡을 수 없이 7주 연속 하락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하락을 멈췄는데 이게 더 다지고 올라갈 상승 반전을 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파장이 만만치 않게 커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비대위 구성 여부를 두고 아직도 불확실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가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닥인가 아니면 이제 반등하나 이렇게 바닥인데도 요새는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또 가라앉나 다시 반등하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요. 빅데이터 상에 이제 키워드 중에 멀지 않았다가 있어요. 이게 이제 19%도 멀지 않았다라는 글들도 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이 행보가 아직은 빅데이터 상에서 많이 읽히질 않아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키워드로 등장할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이준석 대표 변수, 그러니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자, 분석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뉴스 나온 글들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15만 건이고 최근에 이제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거의 10만 건 가까이 나온 거 보니까 최근에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관심이 확 올라갔죠. 근데 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부정이 77%예요. 부정이 많아요. 적합하지가 않다. 그 지금 당을 이렇게 대놓고 총질하는 거에 대한 좀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라든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먼저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볼 때는 너무 적극적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NS에서 뭐 당을 저격하고 그다음에 약간 조롱하고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이 키워드 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의 굉장히 미묘한 명확한 차이인데 네. 매번 비슷한 타입으로 나타나요. 예. 분석 더 해주세요. 지금 저희는 아직 지난 토요일 날 13일 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여론조사 연휴여서 수치는 없어요. 아직은요. 여론조사 나온 것은 없는데 흐름을 좀 봐주시죠. 정치권이나 흐름을 보자면 이준석이 작심하고 할 말했다. 결별 선언이다. 네. 그다음에 비주류로서 투쟁 선언을 한 것이다. 그다음에 반윤석열, 반윤핵관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노선을 확립해 가려고 한다. 돌아갈 다리를 끊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도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상당히 고려 또는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나오면 이렇게 있었던 나 그만 연을 끊고 싶었다거나 양두구육이라거나 이런 말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윤핵관을 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그렇게 대놓고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조지다는 아닙니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지다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정치권에서 특별히 이준석 대표 주변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요. 일단 개고기를 판다 뭐다 누가 이런 그 거친 언사들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말은 어떻게 또 보입니까? 그 양도구역 제가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고기 공방이 지금 네, 갑자기 맞습니다. 말복에 다른 데서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네, 이것 역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좀 갈등을 오히려 더 초래한다. 이러다 더 밀려날 수 있다.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글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물론 모든 국민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티남장님 좀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 싸우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지지한다라든지 잘한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부추기기를 바라는 의견도 잘한다, 당연히 그런 거 있죠. 지지하다와 잘한다 이렇게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쪽일 가능성이 심정적으로 높아 보이는. 그러나요? 네. 아무튼 그럼 물론 보수 일각에서도 네, 더 욕해달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이준석을 예. 응원하는 그룹도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있죠. 네. 이준석 대표 뭐 탄탄하고 또 MZ 세대의 뭐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대변도 20, 하고 30대 있고요. 남성들한테도 또 확실한 지지층이 있고요. 일단은 그 뭐 칼을 꺼내 든 건데 지지층들이나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응원을 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키워드를 오랜 동안 분석한 결과 좀 너무 강한 어조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방법의 문제거든요. 이런 게 꼭 보면 정치인들한테는 결국에는 또 양날의 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와중에 아주 팽팽하게 다루고 끝때까지 간 것 같은데 국힘 차기 당대표 누구 지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유승민 1위, 간발의 차이로 이준석 2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요. 네. 물론 저쪽 그룹에서 명확한 당권 주자가 아직 두드러지지 않은 그런 점도 있고 전당대회가 메인 이슈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잠재적 지지 그룹에서는 윤승밀 또는 두합인 유승민 그 라인에서도 뭔가 있다. 이 점은 아마 상수로 봐야 할 겁니다. 네. 뭐 요즘에는 이런 어떤 전쟁터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네. 본인의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인 것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이 정치 뉴스가 너무 홍수 아닙니까?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예. 저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 뉴스가 또 국민들한테 많은 연예인 뉴스, 다른 화제가 훨씬 더 많은 많은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정치입니까? 아니면 정치 뉴스가 메인에서 지금 항상 일단 문장이 만들어지는 건 정치 쪽이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긴 그러니까요. 해요. 정치 예. 뉴스가 과잉의 시대는 너무 맞아요. 과잉인 맞고요. 근데 네. 과연 여기서 문장이 한 사람이 한 문장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과잉 대표됐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데이터 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왜냐면 한 달 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가 100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뭐 하나 예로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 1년 해야 100만 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점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 점이 있어요. 그래요. 리트윗 같은 게 좀 많이 프로야구 되니까요. 전문가는 한 1,000만 명 되는데요. 주식 전문가는 1,800만 명이고 정치 전문가는 한 4천만 명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다 본인의 또 시각으로 이렇게 읽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는 정치에 굉장히 뭐 관심이 큽니다. 이거. 오르고. 네. 근데 이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갈 때 좀 이제 오히려 또 관심을 가지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이슈가 없을 땐 그냥 넘어가는 날도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좀 합니다. 조용히 예.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얘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1위, 이준석 대표 개요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일에서 8일 사흘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권에서 네. 정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급부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이 부분 빅데이터로 잡힙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언급량이 그래프로 보면 쭉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요. 한 달 동안 한 15만 건이니까 이준석 대표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엄청 있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관어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 장관, 대통령 뭐 최근에 이슈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부정 비율이 63%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보다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 좋다, 진심이 보인다, 뭐 기대가 된다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그 외에는 뭐 아직도 의혹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꼼수라든지 뭐 가짜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요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국민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로 좀 익혀지게 됩니다. 이강윤 소장님, 네. 자, 정치인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거나 이 점을 어떻게 하면 범보수 또는 보수 이외의 진영에서도 자기를 타박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은 거의 동물적으로 잘 아는 것 같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혁당 관련 사건에서도, 이자 면제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은 힘의 굿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이폰 비번을 스스로 제공하지 않아서 2년간 수사를 무력화시켰다거나 무엇보다도 윤석열 현 대통령에 의해서 또 검사를 해야 돼 하는 점은 본인에게 정치인 한동훈이건 혹시 대권 후보 한동훈이건 간에 좋은 점으로 작용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런데 한동훈에 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는 일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만큼 관심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건 상임위원회에서건 뭐 이슈를 한번 빵 붙고 나면 저러다가 계속 한동훈이 최근만 키워주네. 민주당이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계속.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한동훈을 때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의 존재감은 커져갑니다. 맷집도 커지고 의외로 타격을 주지 못해요. 예. 그리고 점잖게 할 말을 다 해요. 따박따박. 그래서 보고 나면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는 기류가 있어요. 말실수라든지 그건 그런 팩트입니다, 그건. 좀 뭐 본인을 마이너스 시킬 만한 키워드가 많이 좀 안 뜬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나저나 전 팀장 방금 얘기 중에 제가 한 가지 정말 궁금해진 게 네네. 한동훈에 대한 부정 63%가 낮은 편이다라고 나왔어요. 네. 왜냐면 부정이 정치인이 63인데 낮은 거야?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관련한 게 이제 대통령 비교해서 70%가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나쁘다고 시작하고 그쵸.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70이 거의 저는 평균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8, 90 가까워져야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거. 왜냐면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정 감성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긍정으로 잡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인스타, 페이스북, 빅데이터는 거의 다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쁜 소문들이 더 많이 터지는 거군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칭찬보다는 못하는 거 욕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 감성어 중에 지지하다 잘하다 정도가 이제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 사람들이 꼼꼼히 뭐 이 부분 잘하지 않습니까라고 쓰지 않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쁜 걸 먼저 하니까. 나쁜 거는 하나하나 다 짚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김연아님 같은 분. 그런 거는 예외죠. 그건 당연히. 예. 뭐 BTS 김연아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또 다르니까. 그럼요. 긍정적인 80%. 표현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결혼 발표도 해가지고요. 네. 결혼 발표 해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자, 사면도 사실 이재용, 신동빈, 장세주 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동훈, 윤석열 수사로 구속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잡아놓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사면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여기에서도 한동훈 연관 검색어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는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던진 거예요. 네. 이제 시간도 다 됐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기억 오랫동안 못하셔서 생각보다 정말 고관여층 아니고는 예전에 누가 구속했고 지금 꺼내준다 이걸 뭐 구별해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관심 있어서 그랬어요. 자, 여론과 민심 살펴봤습니다. 이강윤, 천민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